1월 13일 0.25% 금리 인상이 있었다. 마침 1월에 금리 갱신이 되는 대출이 있었는데 문자가 왔다. 금리가 2% 올랐다고. 우리는 2019년 연끌을 하여 서울에 집을 산 신혼부부이다. 당시 대출은 2%대.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집을 안 사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후딱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. 매일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. 마침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무리해서 집을 샀다. 매매한 집은 전세를 끼고 산 것이고 2년 뒤 실거주를 할 예정이었다. 그 당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대다수가 연끌을 하여 집을 매수하였고 미혼이더라도 집을 사는 2030이 꽤나 있었기에 오히려 연끌을 하여 집을 안 사는 것이 Fear of Missing Out이었다. 한때 유명했던 포모 증후군. 처음 신혼집에 들어갈 때 고민도 많았다.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었기에 또 전세를 주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 전셋집을 하나 구해서 2년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서울로 들어올까. 그냥 어떻게든 연끌로 서울집에 들어갈까 고민이 많았다. 고민 끝에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. 무리해서 서울에 들어오면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절약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돈을 더 벌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이때 우리는 인생 처음으로 3억이라는 대출을 일으켰다. 자본주의에서 대출 능력이 곧 재력이라는 말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.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.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있었던 돈도 건드리지 않고 대출을 더 일으킨 것이다. 그렇게 우리의 총 부채는 4억이 되었다. 부자가 된다. 건강? 안 된다. 된다. 안 된다. 된다. 안 된다. 된다. 안 된다. 뭐부러? 영감! 우리의 여러 대출 중 가장 큰 대출은 6개월 변동금리로 금리가 정산된다. 1월에 대출 금리가 3% 후반이었는데 7월에는 4%로 오르더니 올해 1월에 무려 6%로 인상된다는 알림을 받았다. 정말 거지 같다. 1년 내내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, 빅 스텝 발자국을 크게 옮기더니 미국 기준금리는 4.5%가 되었다. 우리나라 한은도 그에 맞춰 기준금리를 3.5%까지 올린 거다.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금리는 6%로 금리가 변동된다니 환장할 노릇이다. 대출금이 많아 2% 금리가 상승되면 우리 부부는 한 달 대출금이 50만 원씩 더 나가는 꼴이다. 1년이면 600만 원이다. 소름 돋는 건 올해도 금리 인상기라는 것이다.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절대 떨어질 일도 없고 조금 오를 거다. 지금도 월급의 절반이 대출금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연끌족 신혼부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?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네. 달라지는 건 없다. 덜 쓰고 더 벌기를 하는 게 답이다.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과 바꿀 수 없는 영역을 잘 분리하여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. 금리가 오르는 세계 경제를 내가 바꿀 수는 없다.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덜 쓰고 더 버는 쪽이다. 먼저 6%나 되는 거지 같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았다. 다행히 조건이 되어 지금 굉장히 핫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고 한다. 우리가 알아본 바 40년 장기 상환에 최증식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며 고정금리가 5%이다.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.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지금보다 한 달에 10만 원은 더 내겠지만 그게 어디냐며 대환을 준비하고 있다. 대신 기존 대출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15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. 진짜 은행은 돈 먹고 돈 먹는 장사다. 두 번째로는 덜 써야 한다. 우리의 가계부를 돌아보면서 더 줄여야 할 목을 찾는다. 변동 지출 중 가장 만만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식비와 경조사비다. 앞으로는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10번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20번 고민하고 사야겠다. 물건이 고장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오래 사용하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. 워낙 사람들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눈 딱 감고 경조사비도 줄여야겠다. 지금은 어설프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베풀 때는 아닌 것 같다.
확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공한 다음 성대하게 베풀자. 이 외에도 무수한 절약 팁들이 있다. 모든 걸 취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찾아 살아가야겠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10% 할인받아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해서 서울페이로 결제하기, 30% 할인해주는 농활 상품권을 구매해 장볼 때 쓰기,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해 7% 할인받기, 앱테크 열심히 해서 관리비 공짜로 내기,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기프트콘을 현금화하기 등을 하고 있는 거다. 절약도 돈 버는 것도 정보력이 필요하다. 이러한 정보는 우리 블로그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 블로그 이웃도 하면 좋겠다. 세 번째는 더 벌어야 한다.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우리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라 검소한 절약 습관을 지닌 채 우리의 몸값을 높이는 방향이다. 지금 직장에서는 돈을 더 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부수입을 늘리는 데 더 집중해야겠다. 지금 하고 있는 앱테크, 블로그, 유튜브 외 기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려고 한다.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일을 잘 해준다면 우린 영끌족을 탈출할 수도 있다. 대환할 수 있는 대출을 알게 된 것도 부동산 관련 바뀌는 정책들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하기 때문이다. 정말 법과 정책 그리고 금리가 투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닫는 중이다.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다. 영끌족으로 잘 살아남으려면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하고 끈끈해야 한다. 아니요, 돈가스 샐러드. 내일 먹고 싶어. 너무 넣는 게 많은데 더 이상 넣고 싶기는 또. 너무 잘했다. 올리브, 닭가슴살. 서로의 힘든 점을 공감해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힘든 영끌족이 끈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.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다. 솔직히 영끌족으로 살아가기에 인생이 팍팍하다. 나쁜 면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다. 영끌족은 도대체 언제 이세를 계획할 수 있을지, 여행은 제대로 갈 수 있을지, 취미생활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싶다. 하지만 우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영끌족이 될 거다. 지금 버티면 된다. 우리의 큰 꿈은 금리 6%짜리에 무너지지 않는다. 버티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. 언젠간 이렇게 강 건너지 않고 강 남쪽에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. 우리와 같이 금리 인상과 대출이 버거운 영끌족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힘을 가지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 유튜브도 구독하면 좋겠다. 같이 이겨내 나갑시다.